그, 어,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원래 좀, 제가 타블렛으로 필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 공유를 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쓰던 방법이 있고, 원래 쓰던 방법은 텍스트 위주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라이브 수업 때도 그렇고, 다시 보기 때도 그렇고, 필기하는 게 뚝뚝 끊어졌죠. 그쵸? 대신에 딜레이는 좀 없는 편이었죠. 근데 오늘 지금 쓰는 방법은 이제 비디오 위주라고 해서 비디오 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라이브 수업 때는 딜레이가 좀 있어요. 대신 끊어지지 않아요. 그쵸? 필기하는 게 좀 평소랑 다르게 좀 부드럽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는 뚝뚝 끊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보기 할 때는 딜레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거는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거랑 필기하는 거 사이에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이걸로 하는데, 오늘 만약에 수업을 해보고 이제 끝날 때 영 아니다 싶으면은 요걸로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나중에 끝날 때 다시 물어보든가 할게요. 어떤 방식이 더 낫냐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보기가 나중에 이제 수요일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보기 목록을 쭉 정리를 해서 줄 건데, 이게, 어, 웹엑스에서 다시 보기, 지금까지는 웹엑스에서 다시 보기 링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줄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줄 수 있는데, 요거는 편집한 게 없어요. 모든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제 핸드폰 번호 나오는 부분 같은 거를 그냥 잘라버릴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시험 관련해서 공지한 것도 아마 유튜브 버전에서는 편집하고 드러낼 거예요. 드러내니까 뭐 수업 내용 자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건데, 이제 뭐 공지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빠짐없이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웹엑스 다시 보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강의 내용만, 강의 내용 온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시험 관련해서 뭐 설명하는 거나 뭐 그런 거 없고 나는 수업 내용만 보면 된다. 이 유튜브가 좀 제가 재생 목록으로까지 만들어 놔서 그냥 전체 강의가 다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제 생각에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강의 내용만 보면 된다 하면은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예, 혹시나 누락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유튜브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막 제가 수익 창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올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그리고 요새 막 무료로 강의 공개하는 게 되게 좀 그거잖아요. 좀 대세잖아요. 그런 거라서 유튜브로 올린 거지, 거기에 막 광고 같은 거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원래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앙상블 러닝이랑 요거랑 원래, 아이고, 아, 왜 이래? 치매가 오나? 어떻게 쓰더라? 랜덤 포레스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를 하려면은 디시전 트리라는 내용이 필요해요. 디시전 트리에 앙상블 러닝을 합쳐야 랜덤 포레스트가 되는데, 디시전 트리를 안 하고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대신에 디시전 트리를 추가해서 오늘은 디시전 트리랑 앙상블 러닝을 볼 거예요. 네, 요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데 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알고리즘들처럼 막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앙상블 러닝 관련해서는 조금 개론적인 내용만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지만 보충 수업 있다는 거 출석 체크 안 합니다. Q&A로만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드텀이고 이제 여기에 강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반부가 될 거고 이제 후반부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후반부로 넘어갈 건데 후반부는 이제 거의 뭐 뉴럴 네트워크를 다룰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약간 잡소리를 하자면은 지난주에 그것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 저희 중앙도서관 출입문 보면은 거기 왼쪽에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 그런 거 가르쳐 주고 이제 막 분석해 주고 그러는 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수로 부임하면은 거기서 세미나도 해주고 또 매 학기마다도 뭐 이제 수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뭐 비대면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데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뭐지 분석을 한번 받아봤어요. 저희 수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 그 뭐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원하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그 고려를 못하고 너무 내 욕심대로만 하는 것 같고 또 막 뭐 하여튼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안 그래도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뭐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 일단 수준이 너무 높다. 어렵다. 특히 연계 전공하는 분들인데 어 그런 배경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지 실력 차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숙제하는 거 보면은.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맞추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좀 흥미 유발 같은 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동기 같은 거? 동기부여? 요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제가 아무래도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로 이제 좀 전환점을 삼을 거고,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중간고사는 우리가 수업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래도 변화를 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는 솔직히 주교재보다 부교재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좀 이제 이론적인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솔직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반부는 철저히 주교재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도 이제 파이썬에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져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실제적으로 뭐랄까요? 데이터를 다뤄보는 걸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제 이론, 막 수학적인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일 거고
그런 건 잘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쓸 수 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요즘에 되게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우리 주교재 보면은 그런 파이썬 예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더 같이 많이 해볼 거고 뭐 교재에 나온 데이터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제가 전공했던 제가 전공했던 거랑 관련해서도 데이터셋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생체 신호,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동작을 인식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했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 뭐 SVM도 해보고 뭐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데이터셋이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돌려볼 수 있게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강의 자료 개발 중인데 만드는 중인데 어쨌든 후반부는 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부처럼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유의미하게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디시전 트리를 좀 보고 한두 번 쉬고 그리고 앙상블 러닝은 그냥 개념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도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슈퍼바이즈드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는데 주로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위주로만 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이거부터 보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림부터 볼까요? 그림이 없나?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별표 좀 느리네. 요거 그때 봤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 그 꽃 데이터셋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 앞부분 바로 앞부분부터 보고 올까요?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되게 기초적인 그리고 머신러닝의 초창기부터 나왔던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는 꽃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50개씩, 그러니까 아이리스 세토사가 이제 50개, 아이리스 베지 컬러가 50개, 뭐 버지니카가 50개 해서 총 150개가 되겠죠. 그리고 피처의 수는 4개가 있어요. 그때 봤던 것처럼 뭐 꽃잎의 뭐 길이라던가 뭐 폭이라던가 이런 거 해서 4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꽃잎의 그런 특징을 보고 얘가 어떤 꽃의 종류인지를 알아맞추는 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뭐 터미놀로지 뒤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은 보통 그러면은 데이터셋이 이제 행렬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어레이, 그러니까 2D 어레이로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 때 각각의 줄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앞에 4개는 이제 인풋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피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 칸에다가는 아웃풋을 줘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쓸까요? 그래서 앞에 인풋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i번째 줄이라고 하면은 앞에 4개는 이제 i번째 x 인풋이고 뒤에 스칼라 하나는 i번째의 아웃풋이라고 해서 그냥 네, y를 쓰죠. 여기가 xi가 되고 여기가 yi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제외한 컬럼은 피처 내지는 인풋이 되고요. 그래서 xi에 대해서 요 D개 피처인데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D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컬럼에는 이제 뭐 아웃컴, 레이블,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yi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면은 뭐 우리가 표시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뭐 1, 2, 3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1이면은 아이리스 세토사, 2면은 뭐 베지 컬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 오브 K를 쓰지는 않았겠죠, 여기는. 스칼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티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문자열을 줄 수도 있죠. 뭐 아이리스, 세토사, 뭐 베지 컬러, 뭐 뭐 해가지고 요거 3개 중에 하나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럼 디시전 트리라는 게 하는 거 뭐냐면 요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2개의 피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X축에는 뭐 꽃잎의 길이, Y축으로는 꽃잎의 폭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4차원 중에 2차원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을 때 디시전 트리는 여기 이 X축이나 Y축에 수직으로 그냥 이제 그냥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직접 나누는 거예요. 각 축에 수직, 수평한 방향으로.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색깔이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 각 색깔별로 클래스가 나누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경계선을 긋는 거죠. 여기 지금 뎁스 0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경계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를 구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여기에다가 경계를 그어서 이제 여기랑 여기를 또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역을 나눠요. 구역을 수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에 했던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느니 아니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느니 그런 거 보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 자기들의 어떤 모델에 따라서 되게 뭐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죠. 뭐 간단하게는 그냥 뭐 기울어진 선일 수도 있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피처 스페이스, 뭐 피처 매핑 뭐 이런 거 쓰면은 넌리니어한 막 바운더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직으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계선이라는 거는 지금 항상 수직이나 수평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뎁스에서 나눈 이 경계선은 이 이 꽃잎의 랭스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뭐보다 크거나 작냐를 가지고 그냥 경계를 따진 거고 그렇게 일단 첫 단계로 나누고 그래서 또 나눠진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값을 가지고 또 뭐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 다른 피처를 가지고 또 뭐보다 크거나 같냐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게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다시 보면은 피처 공간을 여러 개의 단순한 영역으로 그냥 분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수직 또는 평행 경계선으로. 근데 이 말인 즉슨 뭐였냐면 경계값을 그냥 기준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쵸? 뭐 어디에 수직이나 수평한 선은 결국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피처의 특정 경계값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분할은 하는데, 그렇게 분할을 하되 이제 계층화를 한다 했죠. 아까도 봤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뭐랄까요, 계층보다는 어쨌든 하나의 노드라고 할게요. 나중에 노드가 뭔지 설명드릴 건데, 하나의 노드에서는 경계선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나누고, 그걸 기준으로 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더 나눌 수도 있고, 또 뭐 여기는 끝내되 여기서 또 더 나눌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하나, 이거 각각을 노드라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각각을 노드라고 할 건데, 노드 하나에서는 딱 경계 하나만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층화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게 계층 구조를 가져요.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층을 가져요. 층. 뭐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각각의 노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그 상위의 노드가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이 있고, 만약에 자기 자신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또 이제 하위의 노드로 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계층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서는 안 했나? 하이를 안 했구나. 네, 안 했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련의 규칙을 트리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렇게 그린 게 트리거든요. 요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뭐 이렇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쓸 수 있고 리그레션에도 쓸 수 있어요. 요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한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 요거랑도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피처 스페이스, 그거를 그냥 딱 기준값만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 거니까, 뭐 데이터를 또 뭐 프로세싱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자체로 그냥 하면 돼요. 그렇고, 뭐 탐색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탐색적, 피처 선정, 이 부분까지는 안 넣습니다. 강의 자료에.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음, 일단 탐색적이라는 말은 방금도 보셨지만, 그러면은 결국 이 디시전 트리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땅 따먹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눠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경계값을 정할 거고,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일련된 과정을 탐색적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자체를 봐가면서 이게 잘 나눠지는 값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특성을 탐색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피처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피처가 있는데 이제 막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 몰려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 몰려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경계선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피처 1번이라고 하고 여기가 피처 2번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나누는 것보다는 여기로 나누는 게 좀 더 잘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 첫 번째 피처가 이 클래스를 결정을 하는데 더 영향이 크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어떤 피처가 더 효과적인지, 내지는 어떤 피처가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리는데
영향이 큰지를 볼 수 있게 해주겠죠. 어떻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피처의 선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피처의 선정에 유용하다. 그럼 각각의 피처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잖아요. 요 정도 설명이면은. 맞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방법의 복잡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디시전 바운더리에 그, 그 형상이 있을 텐데 그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매우 단순한 편이잖아요. 그쵸? 그냥 경계값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수직한 선만 찍찍 그으는 거니까 아무래도 되게 막 사실 실제 데이터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기를 요구를 할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 거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모델은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아무리 뭐 그 디시전 트리를 엄청 복잡하게 가져가도 결국 이렇게 수직한 선으로 이렇게 막 계단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요런 게 이제 뒤에서 말할 앙상블, 앙상블 러닝이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쓰면은 예측 정확도가 좀 올라가요. 특히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안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얘는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제 앙상블로 가져가는 버전이거든요. 곱하기입니다. 이거 x가 아니라 곱하기.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디시전 트리만 가지고 쓰기보다는 디시전 트리 쓰면은 보통 랜덤 포레스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쓰면은 그래도 다른 알고리즘만큼 그래도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는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 트리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요것만 설명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디시전 트리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수학적으로 막 뭐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은 뭐랄까요? 잠시만요. 갑자기 한국말이 헷갈리네. 한국말. 잠시만요. 잠깐만 보고 올게요. 한국말로 뭐라 하더라? 없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에이, 없네요. 한국말로 없네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칸이 노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예요. 그냥 제일 시작점이 되니까 루트고 여기 밑으로 달리는 애들을 리프라고 해요. 리프가 나뭇잎 맞나요? 뭐 잎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트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트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은 루트라고 하고 그 밑으로 달리는 애들을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제일 첫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첫 줄에 지금 써 있는 게 뭐냐면은 경계선이죠. 그쵸? 아까 만약에 X축이 페탈 랭스였으면은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 건 이해해 주세요. 2.45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되겠죠? 여기가 false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true 노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그려요. 그리고 false일 때를 오른쪽으로 이제 가지를 치죠. 그쵸? 그렇고 진이라는 게 있는데 진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쉰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이제 진이 impurity 이제 퓨어라고 하면은 좀 순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mpurity 하면은 불순도예요, 불순도. 그래, 한국말로는 불순도. 진이 impurity measure였나요? 잠시만요. 그쵸, 진이 impurity measure라는 걸 쓰는데,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냐면은 요 경계선으로 그러면 어떤 클래스들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이 impurity measure라는 게 있어서 이게 0이면은 완벽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얼마나 불순하냐, 불순도를 따지는 건데 불순도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불순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딱 100%로 잘 갈랐다 이거고, 요게 이제 1에 가까워지면은 못 갈랐다예요. 불순물이 아주 많이 섞였다예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요거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진이 임퓨리티 메저를 봤더니 좀 크죠? 아직 0.5를 넘잖아요. 아직 좀 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끝낸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진이 메저를 보고, 물론 다른 메저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이제 갈라친 거죠. 하여튼 그렇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요 노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지금 전체 샘플이 몇 개냐. 그러니까 전체 150개에 대해서 이제 밸류는 클래스가 되죠. 이제 각각의 클래스의 샘플이 몇 개씩 속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경계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이 다 나와 있는 경우니까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50개씩 전체 150개의 샘플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은 클래스는 뭐냐? 네, 지금은 그냥 3개 중에 하나 임의로 골랐겠죠. 만약에 요 노드를 보면은 이제 뭔진 모르겠는데 요 첫 번째 노드로 경계를 갈랐더니 여기에 50개가 오고 여기에 100개가 온 것 같아요, 샘플이. 네, 50개가 왔는데 각각의 클래스의 샘플이 몇 개씩 속하나 봤더니 첫 번째 클래스만 50개가 오고 나머지는 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이 매저가 0이 됐겠죠. 완벽하게 갈렸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많은 샘플이 세토사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요 주황색 노드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야. 그리고 요 노드를 볼까요? 요 노드는 결국 여기를 말하는 걸 텐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펜이 안 돼. 잠시만요. 가끔 좀 펜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 첫 번째 노드로 갈린 게 여기였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50개가 여기 갔잖아요. 좀 화면 보이나요? 50개가 이 주황색 노드로 갔으니까 나머지 100개, 나머지 두 클래스에 대해서 50개씩 100개가 여기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임퓨리티 매저가 아직 남아있죠. 그쵸? 전체 샘플은 100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우리 쉴 건데 이해됐어요? 얘기 없으면 이해됐다고 생각할 거고 얘기해주면은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이해됐어요? 얘기 없으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11시, 11시 정각까지 쉬고 올게요. 아, 예제로 보고 싶어요? 일단 쉬고서 예제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면. 대신에 55분까지 쉽시다. 어? 그거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학교 메일이 좀 외부에서 확인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학교 안 와가지고 메일을 별로 안 봤거든요. 제가,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볼게요. 네. 아니야, 지금 볼게요,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55분까지 쉬셔도 돼요. 여러분들 쉬고 계시고 조석준 학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를 지금 잠깐 쉬면서 좀 보고 올게요. 조석준 학생도 지금 쉬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세요. 만약에 지금 못 볼 거면은.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잠깐만 볼게요. 왜 이러냐? 제가 원래 아이패드를 윈도우에서 연결을 해서 쓰다가 다시 아이패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디자인 매트릭스면 리그레션이었나? 몇 페이지지? 5페이지? 여기네요. 이거, 음,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 음,
그러니까 우리의 리그레션 모델은 요거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일단 바이어스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너무 얇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나 세타의 디멘션을 d 디멘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x라는 벡터가 x1부터 xd까지 d개의 스칼라를 갖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x일 수도 있고 x 제곱일 수도 있고 코사인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피처는 만들기 나름인데 어쨌든 만약에 2차 폴리노미얼이다 하면은 뭐 1x x 제곱으로 만들면 되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만든 피처의 벡터가 x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요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코이피션트를 곱해서 더하니까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 일일이 다 써보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세타 트랜스포즈 x1이 될 텐데 요거는 세타 1 x1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셋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엔트리,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값에서 첫 번째 샘플의 d 번째 값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m개까지 있다 했죠. 이거 왜 m이라고 했을까? 저는 요거 그리고 d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n으로 썼죠? 라지 n으로 썼나요? 보자. 스몰 n으로 했네. 그 조석준 학생이 보내준 그거랑 똑같이 통일을 할게요. 강의 자료랑 통일을 한다는 말이죠. 요건데 요것도 사실 똑같이 풀었으면은 n번째 벡터의 첫 번째 값, n번째 벡터의 두 번째 값부터 해서 n번째 벡터의 n번째 값이죠. 근데 우리 요거를 이렇게 벡터 y랑 매트릭스 x랑 벡터 세타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바꿨을 때 얘를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해는 간단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죠. 다만 문제는 이제 x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결국 요거죠, 요거. 요거를 행렬꼴로 바꾸는 거니까 한 페이지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그러면은 y1, y2, ym까지가 있고 여기에 곱해지는 게 세타 1, 세타 2부터 세타는 n까지 있죠. 그쵸? 세타는 피처의 숫자만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샘플이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로우에 요게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매트릭스 곱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이제 내적을 한 게 요 값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x1 트랜스포즈겠죠. 만약에 요게 컬럼 벡터면은 요거까지 해서 로우 벡터로 나오잖아요. 그거에 세타를 그냥 바로 내적하면 되죠. 아까는 원래 세타 트랜스포즈 x1로 썼는데 요거나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죠.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는 x2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내적을 해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풀어서 쓰면 세 번째에 대해 요 n 번째에 대해서 풀어 써 볼게요. 그러면은 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요 매트릭스 자체의 디멘션을 보면은 어 n 바이 n으로 나오겠죠. 요게 행이고 요게 열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곱해지는 세타가 n 바이 1짜리 벡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이 y 벡터가 m 바이 1 벡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조석준 학생은 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넣는 행이랑 열이 혹시 바뀐 게 아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죠. 원래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 세타로 정의를 했죠. 만약에 이거를 x 트랜스포즈 세타라는 형태로 만들었다면은 그 각각을 컬럼으로 넣는 게 괜히 더 헷갈리겠다. 이거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요런 꼴로 바꿀 거라고 했으니까 x의 각 행, 그러니까 가로죠. 그러면은 각 샘플을 로우로 넣는 거죠. 이해되세요? 조석준 학생 이해되셨나요? 한번 제가 예시 잠깐만요. 예시 한 번만 볼게요. 잠시만요. 요거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봐도 돼요? 그럼 같이 볼게요. 제가 여기에 메일이 없네요. 잠시만요. 메일, 잠시만요. 요거 이미지를 잠깐 공유해 와야겠다, 그럼. 요거 화면 보이세요? 요거 질문이 왔었거든요. 여기에 주석이 남을 수가 있나? 주석 어떻게 남기지?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샘플 페어가 존재한다고 할 때 디자인 매트릭스는? 이라는 질문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첫 번째 샘플은 x1, x2가 1, 7이고 y값 확대됐다. 여기 1, 7, 5, 2, 3, 8, 19, 20이면은 제 생각에 디자인 매트릭스는 지금 여기 그러면은 앞에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이랑 x1, x2 두 개의 열 하면 3 바이 2 행렬이잖아요.
그거를 트랜스포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20, 이 첫 번째 줄, 7, 3, 9가 두 번째 줄이 되는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쩌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빨리 하고 수업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지금 1, 2, 3. 그러니까 여긴 샘플이죠. 그리고 x1, x2, y 값. 그럼 이게 1, 7, 5, 2, 3, 8, 10, 9, 20. 이거에 대해서 그럼 y는 y 5, 8, 20 하면 되고 디자인 매트릭스 x는 이렇게 만들면은 y는 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세타는 세타 1, 세타 2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2 바이 3. 요게 어? 잘못 썼구나. 잘못 썼죠. 바본가 봐. 1, 20. 아, 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 7, 3, 9. 그쵸. 첫 번째 샘플을 로우로 넣으면 되고 두 번째 샘플도 로우로 넣고 세 번째 샘플도 로우로 넣으면 요게 3 바이 2, 2 바이 1, 3 바이 1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x랑 y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 구할 수 있죠. 아유, 왜 이렇게 못 쓰냐? 그러면 요거 지금 요 매트릭스 가지고 실제로 요거 곱한 다음에 인버스를 구하고 다시 x 트랜스포즈랑 y를 곱하면은 요거 2 바이 1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온 값을 각각 세타 1, 세타 2의 해수로 하면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해를 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잘 구한 거냐고? 잘 구했죠? 잘 구한 거네요. 네. 넘어갈게요. 요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면은 우리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네. 어디가 헷갈렸는지는 좀 읽어봐야 알겠는데 지금 구한 디자인 매트릭스는 맞았어요. 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 예시를 하나 든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피처가 2D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샘플이 4개가 있고, 여기에 샘플이 3개가 있다고 해봐봐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잠깐만. 조금 극적인 관계를 위해. 여기서, 여기 예제에서 지니 매저까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잠깐. 이거 왜 자꾸 먹통이 될까? 저 마이크 좀 찰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계가 되는 값이 뭐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그냥 피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피처 1이 뭐 1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true 노드가 되고 여기가 false 노드가 되죠. 그쵸? 근데 일단 그 다음에 뭐 들어갔죠? 여기서 지니 매저를 구하는데 지니 매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합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위 매저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고, 여기 false인 데서 한번 구해볼게요. false인 데서 decision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진위 매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false인 동네는 여기죠, 여기. 일단 진위 매저 G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일단 쓸게요.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지금 전체 샘플은 4개죠. 그쵸. 여기 false에 들어온 샘플이 4개잖아요. 근데 그때 밸류가 어떻게 되냐면 1하고 3이죠. 그쵸. 빨간색 클래스가 1개, 파란색 클래스가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때 진위 매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 빼기 4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P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P는 4분의 1이 됐고, 두 번째 P는 4분의 3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P는 뭐냐면, 요 첫 번째 클래스가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샘플 4개 중에 빨간 거 하나였죠. 요 두 번째 거는 전체 샘플 4개 중에 파란 게 3개니까 4분의 3. 그래서 요걸 구하면 1 빼기 16분의 1 빼기 16분의 9가 돼서 얼마냐? 16분의 10, 16분의 6, 16분의 6이 나오죠? 그러니까 8분의 3이 나오겠죠? 이거 뭐, 그럼 0. 얼마죠? 375인가요? 그럼 이때 진위 계수는 0.375예요. 이해됐어요? 요게 만약에, 요게 만약에 요 경계가 여기로 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바뀌는 게 뭐냐면 여기가 11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 이 폴스 노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4가 아니라 3이 되죠. 그쵸? 전체 샘플의 숫자가 3개로 바뀌죠. 그리고 요게 0으로 바뀌죠. 그쵸? 그럼 그때 진위 계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때 진위 계수는 1 빼기 3분의 3의 제곱이 되니까 0이 돼요. 그쵸? 왜냐하면 퍼펙트하게 갈랐기 때문에 퓨리티가 완전 완벽한 거고 임퓨리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0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요게 좀 낫죠. 아까 설명보다. 그러니까 어, 요거 지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위 임퓨리티 계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를 통해서 나눴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노드의 진위 계수. 근데 지금 전체 샘플은 몇 개죠? 전체 샘플 몇 개예요? 여러분 아무나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쪽 노드의 전체 샘플 몇 개죠? 그쵸, 6개죠. 그때 밸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황색이 먼저 하면은 2,4가 나오죠. 그럼 이때 진위계수 구해보세요. 1 빼기 여기 첫 번째 가로 뭐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가로 그쵸, 6분의 2죠. 여기 두 번째 가로는 그쵸. 그럼 이거 1 빼기 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죠. 3분의 2니까 9분의 4죠. 그럼 9분의 5, 9분의 5니까 4 요게 되겠죠. 여기 진위계수는 4분의 9가 될 거예요. 그쵸. 이러면 이제 진위계수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요게 또 이제 만약에 여기에도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경계에 따라서 진위 계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 경계값을 경계값을 뭘로 정하겠어요? 그럼 진위 계수가 작아지도록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양쪽의 진위 계수를 다 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쪽의 진위 계수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이거 좀만 확대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각각의 단계가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 여기 이 주황색 노드는 주황색에서 끝냈죠. 주황색으로 끝이 났고 여기 흰색 노드는 끝이 안 났어요.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서 여기 초록색이랑 보라색으로 나눴고 그러면은 전체의 진위 계수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168 여기 043 이렇게 해서 진위 계수가 3개가 남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맨 처음 여기 루트 노드가 이거 죄송해요. 지금 너무 점점 더러워지는데 여기가 뎁스가 0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뎁스가 1 여기가 이제 뎁스가 2가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이 루트 노드에서 진위 계수가 0.0667이 나온 이유는 일단 하나도 안 가른 상태잖아요. 첫 번째는. 그때 각각이 50, 50, 50이니까 150분의 53개로 그냥 나눠 구했기 때문에 진위 계수가 0.667이 나온 거고 뭐 이제 뭐 다 설명됐죠.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이 그래서 프리딕션은 어떻게 한다? 프리딕션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지금 샘플이 이제 프리딕션 하고 싶은 샘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의 값을 보고 이제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true, false로 나눠지고 만약에 true면은 세토사로 끝나는 거죠. 그쵸? 이 노드가 세토사니까요. 만약에 false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또 true, false로 나눈 다음에 만약에 true면은 베지 컬러라는 클래스로 끝날 거고 왜냐면은 이 베지 컬러에 해당하는 샘플이 제일 많죠. 49개니까. 반대로 만약에 여기 보라색에 왔다 치면은 이제 버지니카로 끝나겠네요. 여기는 지금 버지니카의 샘플이 제일 많았었으니까요. 여기 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각 클래스별 샘플 수고 여기는 이 노드의 어느 클래스인지 어떻게 하냐면은 최고 빈도가 나온 샘플로 그냥 선택을 한다 이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프리딕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디시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뎁스 0일 때 첫 번째를 그렸고 뎁스 1에서 또 나누고 마지막으로 뎁스 2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눠서 끝난다 이거네요. 여기에 이게 있는 거는 또 여기서 아마 또 한 번 더 나눴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렇게 해서 끝이 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터미네이트 한 것 같죠? 가 아니라 죄송해요. 뎁스 0일 때, 뎁스 2일 때 잠시만요.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가 된 거고 여기서 뭐 요거랑 요거로 나눴는데
지금 이 점선으로 나타낸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아직 여기서 색깔로 또 안 나눴잖아요. 잠시만,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자세하게 써볼게요. 지금 여기를 뎁스 0이라고 표현한 건 여기를 뎁스 0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요거 쪽에는 걸 뎁스 1이라고 했죠. 그쵸? 여기 뎁스 1을 기준으로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나눴으니까. 그리고 여기 뎁스 2는 또 파란색을 또 두 개로 나누고 초록색도 두 개로 나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다음 색깔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여기 뎁스 2까지도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 이루어졌죠. 뭐 초록색도 터미네이트 안 했고 파란색도 터미네이트 안 하고 여기 이 점선이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일단 이렇게 칠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고 리그레션은 정확하게는 안 할 건데 비슷한 요령이에요. 다만 우리 원래 노드에서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나눌 건지 경계값이 나오고 뭐 진위계수 나오고 이제 전체 샘플의 숫자랑 전체 샘플의 수랑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밸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클래스가 뭔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등장한 클래스가 나왔잖아요. 요거 대신에 클래스가 아니라 밸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그림에서 여기 이 노란색에 속할 때는 뭐 어떤 클래스다라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리그레션인 경우에는 어떤 값이다라고 나와 있겠죠. 지금 이 여기 노드에 속하면은 요 값이다. 어떤 일종의 평균값 같은 거 대표값을 하나 정했겠죠. 또 여기 노드에 속하면은 이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리그레션이 각각의 노드마다 구간이 나눠져 있고 그 각각의 구간에서의 대표값이 뭔지,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이렇게 점점 더 연속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왼쪽의 그림은 뎁스 1까지만 나눠서 전체 구역이 지금 이건 4개로 나눠졌는데 요거는 뎁스를 한 번 더 나눠서 구역을 더 잘게 쪼개서 이제 각각의 대표값을 더 잘게 쪼개서 이제 리그레션을 더 연속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리그레션이 된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요거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 지금 뒤에 할 게 더 많아서. 여기도 넘어갈게요.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측 복잡도는 그러니까 프리딕션 할 때, 그러니까 주어진 샘플이 있어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그 만약에 전체 깊이 뎁스가 h면은 최대 노드 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각의 노드마다 두 개씩 나눠지니까 이렇게 최대 노드 수 n은 h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로그2를 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디시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 복잡도 우리 이렇게 O 뭘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계산 복잡도가 뭐에 비례하는지 뭐에 몇 승에 비례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딕션을 할 때는 예측을 할 때는 여기 왜 n이 그쵸. 전체 노드 수의 로그에 비례합니다. 로그 2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피처의 숫자랑은 무관하게 그냥 노드의 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쵸. 그리고 학습을 할 때의 복잡도. 이건 예측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은 트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이제 트리를 만드는 일이죠. 그러면 n개의 샘플, 그러니까 주어진 n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최종 리프 H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은 n개를 각각 프리딕션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프리딕션 하는 데는 로그 n이면 됐잖아요. 그거를 n번 반복하니까 n 로그 스몰 n이 돼서, 그러니까 학습 자체는 이제 전체 샘플의 수 라지 n이랑 전체 노드의 수 스몰 n의 로그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는 거고요. 요거 그냥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잠시만요. 이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러면은 스레시홀드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노드의 제일 첫 번째 줄이 뭐였냐면은 어떤 값, 어떤 값보다 작냐 크냐를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값을 스레시홀드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요렇게 정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K인가 DK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스레시홀드를 딱 정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진위 계수랑 오른쪽에 진위 계수가 나올 거고, 그 여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랑 여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M은 양쪽을 다 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왼쪽의 진위 계수에다가 그 왼쪽의 샘플 수의 비율, 오른쪽의 진위 계수에다가 오른쪽의 샘플 수, 그거를 그러면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해서 이거 왜 맥스가 됐을까요? 이거 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이겠죠. 임퓨리티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요 밸류를 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밸류를 막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개 몇 가지 값을 해보고 그때에 요 값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게 제일 작아지는 스레시홀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때 진이 임퓨리티 매저는 우리 아까 봤듯이 1에서 요 각각의 비율을 제곱을 해서 빼면 된다. 그래서 0일 때가 완벽하게 아닐 때였고 1일 때가 완전 못 나눌 때가 됐죠. 그쵸. 이거 딱 정의를 보면은 1에서 제곱한 걸 빼니까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요거 아까 예시로 구하는 거는 이미 한번 해봤었고, 여기는 여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위계수 말고 우리 엔트로피라는 게 있거든요. 내지는 이거를 뭐 인포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엔트로피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P의 로그 P 하면은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안 할게요. 시험에 안 낼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은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를 해야 돼요. 레귤러라이즈가 뭐냐면
모델에 대한 제약을 둬야 돼요. 만약에 모델에 제약을 안 두면 이런 식의 오버피팅이 일어나겠죠. 이걸 왜 오버피팅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요 정도의 어떤 요 정도로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따르면 되는데 지금 요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보이세요? 여기 파란색 보이세요? 얘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하나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생겼죠. 여기 요거 때문에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생겼고 또 어디서 여기서 얘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을 하게 학습이 일어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막 되게 살짝 튄 노이즈 때문에 그거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요 왼쪽에 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귤러라이즈를 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과적합. 지금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에 대한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트리가 너무 많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제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 것처럼 과적합 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약을 두죠. 보통 모델에 대한 제약이라고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의미에서 자유도의 제한을 따르는 거고 그게 뭐 어떤 방법으로 통해 이루어지냐면 이건 특히 이거 실제로 이제 파이썬 같은 데서 라이브러리 썰 때 옵션으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은 어 뎁스의 최대값을 제한을 한다거나 이거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지를 쳐서 나갈 때 샘플이 하나만 있어도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요 값을 넘는 개수의 샘플이 있을 때만 가지를 쳐라. 이런 식으로 제약을 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요런 거 리프 노드 전체 노드의 숫자를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레귤러레이제이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른 겁니다. 요거 그냥 예시입니다. 근데 막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항상 디시전 바운더리가 좌표축의 수직으로 나오니까 지금 같은 데이터인데 얘를 이렇게 약간 회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이게 회전되는 바람에 막 이렇게 계단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회전에 민감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의 데이터에서 아마 데이터를 몇 개를 뺀 거거든요. 여기 오른쪽이 데이터 개를 몇 개인가 한 개인가 생략했어요. 그랬더니 바운더리가 완전 다른 형태로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도 왜냐면은 데이터로 경계값을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나온다는 거. 네. 그러고 우리 조금만 쉬고 35분에 다시 봅시다. 35분. 요 뒷부분은 최대한 개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좀만 쉬다가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있을 때 일단 물어볼게요. 그 질의응답을 한다 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한다 했는데 수요일 날 시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금요일 할까요? 뭐가 더 나아요? 투표할까요? 아니면 채팅방에다가 1번, 2번 쓸래요? 수요일 10시, 금요일 10시. 상관없어요? 그냥 수요일에 할까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인데 수요일에 공부를 다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서 상관없어요? 금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수요일에 할게요. 수요일? 그냥 수요일 할게요. 별 의견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변동 없이 수요일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 공유 방식을 물어볼게요. 오늘 버전, 원래 버전. 그 막 필기하는 거 부드럽지만 딜레이가 있는, 끊기지만 딜레이 없는. 뭐가 더 좋아요?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번호 없으면은 저는 1번으로 할 거예요. 아, 1번이 더 나아요? 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앞으로 1번으로 할게요. 특히 이거 다시 보기 할 때는 그래도 싱크가 좀 잘 맞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빨리, 나머지 부분 빨리 할게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데, 앙상블이라고 하거든요. 앙상블이, 어, 보통 뭘 앙상블이라고 하죠? 약간 그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앙상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를 약간 앙상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여기도 앙상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가 앙상블이냐면요. 그러니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리그레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측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예측기 여러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이에요, 앙상블.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한 전문가의 의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뭐 분류기나 뭐 회귀 모델보다 여러 사람의 종합된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쓰겠다는 거죠. 그거를 앙상블 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을 여러 모델을 돌려놓고 각 그러면은 주어진 데이터 우리가 프리딕션 하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각각의 그 여러 개에서 나온 결과값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디시전을 내리겠다는 게 앙상블이에요. 너무 쉽죠? 이거면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냥 당연한 얘기죠. 뭐 여러 개의 결과를 고려를 하겠다는 거고,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결과값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고르겠다. 당연하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신뢰성,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뭐, 당연하죠. 이거, 하나의 아주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뛰어난 애들 여러 개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게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뭐 배깅이니 부스팅이니 스티킹이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개론만 얘기합니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앙상블을 통한 변동성 축소라고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세 개의 모델이 이렇게 있고 각각에 대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막 약간 복잡하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모았더니 요렇게 어떤 얼추 비슷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어떤 경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뭐랄까요? 에버리지 같은 거를 잘 취하면은 여기 앙상블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표현을 썼죠. 요렇게 좀 공통적인 부분들만 잘 취합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된다? 변동성. 그 뭐랄까요? 그 경계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일종의 변동성이라고 해서 뭐랄까요? 뭐 노이즈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바운더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만 모을 수 있다. 그쵸? 여기 얘기하죠. 분류기들의 오류는 이제 뭐 서로 다른 이유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 에버리징을 취함으로써 오류의 요소들이 에버리징 아웃,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날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앙상블의 모델 오류 감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디테일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날아간 부분이 오류였는데 오류가 날아가서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앙상블 러닝으로는 하드 보팅이 있어요. 이거 반대로 나중에는 소프트 보팅도 나오겠죠. 소프트 보팅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드 보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나오면은 그냥 다수결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 네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뉴 인스턴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네개가 각각 디시전을 내렸어요. 1, 1, 2, 1이라고 냈어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1번을 내면 되죠. 그쵸? 이게 하드 보팅입니다. 때로는 뭐 메조리 이게 다수결이라는 뜻이죠. 머저리티 보트.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결과를 최종 결과로 내겠다. 그래서 앙상블 내에 가장 우수한 분류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제일 뛰어난 애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앙상블을 쓰는 이유가 되겠죠. 그쵸? 각각 개별로 했던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로는 위크 러너랑 스트롱 러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크 러너는 정확도 과, 정확도 가. 그냥 이거 50%면은 결국 찍기잖아요, 찍기. 찍기보다 좀 좋은 거, 약한 거. 그리고 스트롱 러너는 이렇게 유의미하게 높은 거. 그거를 위크 러너라고 하는데, 보세요. 앙상블의 각 분류기가 모두 위크 러너. 그러니까 되게 성능이 되게 낮은 애들로만 모아도 앙상블이 스트롱해질 수도 있대요. 이것도 사실 결국 앙상블을 쓰는 이유죠. 그 앙상블을 이루는 애들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도 결국 집단의 힘으로 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거를 설명하는 이유로 뭐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큰 수의 법칙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나 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 이거 또 멈췄어? 아니네. 앞면이 나올 확률이 51%인 동전을 1000번을 던지면 그럼 이 1000번 중에서 앞면이 과반일 확률이 75%나 된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개별적으로는 1%포인트 높았죠. 51%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0번이나 던졌더니
1000번이나 던졌더니 500개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이 75%라는 거죠. 이게 결국 큰 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그룹이 되면서, 큰 수의 법칙에서는 큰 수라는 게 어떤 시행을 반복한다는 의미지만, 지금 이 앙상블 러닝에서는 큰 수라는 게 결국 그 집단의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밑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도가 51%짜리인 위크러너가 1000개가 있으면은 만약에 과반득표로 했을 때 우리가 맞출 확률이 75%가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쵸?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 위크러너와 스트롱 러너에 대한 어떤 아주 간단하지만 그냥 어떤 이론적인 뭐랄까요? 서포트가 될 수 있죠. 뭐 큰 수의 법칙을 굳이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면의 비율이죠. 그쵸? 이게 시행 횟수가 적으면은 뭐 10번 던져서 앞면이 막 10번 나올 수도 있고 9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10번 중에 뭐 5번 이상 보다 10,000번 중에 900번 이상 5000번 이상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결과가 되게 달라질 확률이 높죠.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알죠. 이 앞면의 비율이 되게 막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행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어디에 수렴을 하냐면은 이제 0.510에 수렴하겠죠. 그쵸?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변동성이 사라지고 어떤 평균에 수렴하잖아요. 그게 결국 큰 수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반 이상일 확률이었잖아요, 아까는. 그러니까 많아지면은 과반 이상이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거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 보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 보팅이랑은 뭐가 다르냐면은 하드 보팅은 결과를 보고 다수결로 투표를 했죠. 근데 이거는 임의의 모든 클래시파이어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결과만 내면 되니까. 근데 소프트 보팅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가 확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디시전을 클래스가 첫 번째 클래스라고 디시전을 내리는데 그때 확률이 요것도 같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애로 디시전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확률 값을 같이 주면은 이때는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1번이 클래스 1로 60%로 하고 2번 같은 경우에 1번인데 80%로 예측을 하고 2번인데 35%로 예측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 값만 보는 게 다수결이라면 이제 소프트 보팅은 요거까지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클래스 확률의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결과값에 어떤 확률까지 해서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확률로 웨이트를 준 웨이티드 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디시전을 내릴 때 확률이 더 높은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더 무게중심이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90%로 예측한 애가 있고 뭐 2번으로 10%,
뭐 2번으로 10% 만약에 이렇게 예측한 게 있다고 해봐요. 이거 직접 구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둬서 원래 다수결이면 2가 나올 수 있어도 소프트 보팅으로는 1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 보팅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수결보다는 그 클래시파이어들이 이제 예측을 할 때 어떤 신뢰도, 어떤 자신감, 이거를 같이 고려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아, 요거까지 지금 50분인데, 아닙니다. 여기 합시다. 여러분들 50분 넘었으니까 다른 수업 있으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결국 그 앙상블을 이루는 애들의 다양성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시파이어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가도 좋겠죠. 그쵸? 똑같은 거 여러 개 쓰는 것보다. 그리고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은 다 같은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쓸 수도 있어요. 뭐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얘로 1번을 뭐 학습을 하고 나머지로 뭐 2번을 학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다른 샘플링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랜덤으로 지금 부분 집합을 나눠서 학습을 할 건데 그쵸? 얘처럼 랜덤으로 나눌 건데 그렇게 랜덤으로 나누는 방식을 뭘 쓸 거냐에 따라서 뭐 배깅이라든지 뭐 페이스팅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피처를 뭐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은 클래시파이어더라도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클래시파이어도 파라미터 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거고. 결국 근데 이렇게 다이버시티를 주는 거랑 앙상블의 에큐러시랑 뭐 구체적인 관계는 몰라요. 근데 그냥 뭐 다이버시티를 주면은 더 좋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거지. 어떤 일관된 해석적인 관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우리 트레이닝 셋에 다른 부분 집합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죠? 기억이 안 나네. 아 복원 추출. 그러니까 결국 랜덤으로 선택을 할 텐데 내가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한국말로는 복원 추출. 요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는 비복원입니다. 한번 뽑으면은 다른 데서 못 뽑아요. 그래서 뭐 배깅이면은 복원 추출이고 페이스팅이면은 비복원 추출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고요. 요거 넘어갑시다. 시험 안 나와요.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어, 요거 배깅이 페이스팅보다 바이어스가 약간 더 높아진다. 대신에 베리언스가 좀 줄어든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보통 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여기 딱 맞춰야 돼요. 근데 바이어스라고 함은 여기로부터 우리가 맞춘 부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게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리고 베리언스는 이제
이제 같은 부분이더라도 요렇게 맞을 수도 있고 요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포가 있잖아요. 이게 베리언스가 되죠. 근데 보통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동시에 낮출 수가 없어요. 보통 확률이나 통계에서 그래요. 바이어스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상값에 가까워지면은 분산이 커져요. 아니면 내가 분산을 줄이면은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배깅이 페이스팅보다 바이어스는 높지만 베리언스는 줄어든다 했어요. 그쵸?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샘플의 베리언스에 대해서 뭐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요걸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로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바이어스는 높은데 베리언스가 적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이어스가 0인데 베리어스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거 두 개 사이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n으로 나누냐 n분의 1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가 뭐가 더 작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페이싱보다는 배깅을 좀 쓰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왕이면은 여유가 있다면 둘 다 해보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험 안 낼게요. 네, 그렇게 오늘 수업 끝내겠고요. 그러면 보강은 우리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출석 체크는 안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숙제 내시는 거 보고 숙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수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